후계자가 있는데 아마 내 나이일 거예요. 네네네. 이수진 씨라고. 네네. 셋째 딸.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차기 대권 어. 아버지가 16년 동안 감옥에 있게 생겼고 어, 뭐 중간에 풀려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수진 씨가 얼마 전에 갑자기 또 사표를 던졌습니다. 진짜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이 교회는요 네. 철저하게 남녀가 교제를 못하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는 네네. 이성끼리 같은 차에 못 타게 할 정도. 네. 아.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사귈 수 있는 거지. 네. 네네. 그런데 말이죠. 아, 그 여자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목사가. 근데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이재롱 목사가 그런 일을 했겠는가? 네. 여성도를 상대로 해서 아. 뭐 그런 성폭행을 했겠는가? 다들 놀랐다는 거야. 네. 네네. 근데 하여튼 이 교역자 특히 청년들 네. 이 사람들은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섹스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수진 씨가 사표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성 교제를 해가지고. 아, 대표인데. 누구랑 신도랑? 이성 교제를 한 게 네. 드러나가지고 네. 사표를 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그 이수진 씨가 셋째 딸 아닌가요? 응? 왕성하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아닌가요? 네. 다른 그렇죠, 분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근데 다른 이거 분인가? 관련해서 만민교회 네. 측은 뭐 저기 이재롱 목사가 이성 교제를 금지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증언자들은 엄히 금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 CCC라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뭐 저기 대학마다 네. 굉장히 큰 기독교 서클이에요. 여기가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데 여기는 아마 4학년 때까지는 이성 교제를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 이성 교제를 하다가 깨지면 둘 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손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아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느낌에는 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대학교 때 음. 아는 선배가 내비게이터여가지고 내비게이터를 대학생 성경 읽기 모임. 끌려다녔었거든요. 예. 근데 그 내비게이터도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남녀가 꼭 분리해가지고 앉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꼭 분리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교제를 못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또 그 안에서 또 결혼을 하면 또 막 그렇게 또 축하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여기에 약간 좀 모순이다.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사실. 그 어떤 거? 예전 결혼했는데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런가. 첫사랑이었는데, 첫사랑이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디야? 연락하면 뭐 어디 밖에 좀 누구랑 만나고 있어. 누구랑 만나면 그냥 그놈의 교회 오빠를 더럽게 만나고 다니더라고. 교회 오빠가 너무 많아. 나 그게 너무 열받는 거야. 다 교회 오빠라는 거야. 어디에서 뭐야? 교회 오빠랑 뭐 차 한잔 마시고 있어. 성경 공부하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너 그런 오빠 뭐 100%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교회 오빠랑 바람이 나더라고. 아이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근데 이제 열받았습니다. 제가 좀 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도 전 누나를 만나려고요. 예. 이제 이성 교제 그리고 연애 그리고 이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뭐 어떤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남성과 여성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 교회가 너무 금지시합니다. 그래놓고 김남국 변호사 말씀대로 네. 결혼하게 되면 또 박수를 쳐줍니다. 그 안에서 결혼할 때. 네. 그 안에서 결혼할 때. 쳐줘요? 근데 그것도 웃긴 거지. 그 교회에서 또 결혼을 왜냐면 하고. 그 안에 부부가 다 한 교회 사람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역시 이재롱 논리 아니 CCC 논리처럼 네. 교회에서 만났다가 깨지면 그거 참 애매하잖아요. 그것 둘다 때문에 나갈 그런 수 것도 있으니까.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했던 거야. 만민중앙교회는 이거는 이거는 결국 이재롱 목사가 강력하게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네네. 결국 그런 것이 이재롱의 이런 무수한 성폭행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성을 막아놓으니까. 전적으로 금기시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성폭행의 네네. 문화가 그 온전했던 것이고요.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김용렬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종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계시고 네. 이제 목사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왜 과연 이런 종교에 빠질까라는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나는 아닐 거야라고 하지만 가서 넘어간 사람까지 전 봤거든요. 그 종교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엇일까? 나는
전 그게 항상 고민돼. 왜 저런 종교에 저렇게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거지? 이제 어느 종교든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전 항상 의심하거든요. 그걸. 왜냐면- 감성과 네. 신앙심인데 네. 뭐 감성이 결국 신앙심인데 그게 이제 결국 절대자를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에요. 아마 형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형이 막 엄청 잘 나가고 성공하고 할 때도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있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죠. 예, 예. 바로 그거예요. 어. 그거를 채워주는 게 이제 신앙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 뭐 목사님도 항상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도 기독교잖아요. 네. 저도 못해요. 저희 부모님 때부터. 근데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러면 이거 뭐 기독교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딴 거였지만 잠깐 얘기하면 갑자기 옆에서 누가 울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네. 나는 놀래. 나는 나도 기독교 그런데 나는 이 분위기를 못 참겠는 거예요 도대체. 중학교 때 예, 기도원을 따라갔는데 딱 그거였어요. 예, 예. 진짜 다 거기 오신 분들이 막 울면서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고 막 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방언 터지고 뭐 이러고 저 무서워서 갑자기. 예, 집에 보내달라고 막 울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요? 근데 그렇게 이런 그뭐 엑스터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엑스터시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신앙은 음. 그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신의 가르침은 실천. 이 땅에서 신이 이 땅에게 부여하는 사명을 대리하고 또 수행하는 일들이거든요. 네네.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또 교회 중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들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인데 그냥 뭐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여기서 그치는 개인의 범주에서 멈추는 신앙이 돼버리면은 그 신앙은 필연적으로 이런 만민중앙교회의 그 일부 교인들의 그런 불행한 일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사실은 거의 99%의 대부분의 기독교의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 전도사님들 정말 월급도 거의 못 받고 심지어는 대부분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는 음. 대리기사님인데 목사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어려우니까 또 밤에 대리기사 뛰시기도 네, 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이런 이재록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좀 싸잡아서 욕먹는 그러니까요. 그게 나쁜 거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네. 저는 일단 저는 기독교고요. 기독교시구나. 네. 예, 예. 종교는 어머니가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맞다, 처음에. 맞다, 맞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저도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게다가 네, 제가 기독교 집안인데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종교는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이성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까지 그러니까 고소 대리를 했던 사건 중에 그분은 굉장히 건실한 사업가였어요. 능력이 건실한 사업가였는데 그분은 이제 불교에 빠졌어요. 스님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사기를 당하셔서 제가 뭐 이런 고소 대리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실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가 자수성가한 그렇죠. 사업가가 예, 예. 어떻게 그 한순간에 그 스님의 말에 빠져가지고 사기를 당하느냐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약한 틈을 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재록 목사가 더 죄질이 나쁜 게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죠. 이용한 거.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준비를 또 조사를 했던 게 말씀해 주시죠. 이재록 목사 그 교회에 법원 직원이 한 명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피해자에 대한 그 실명, 그러니까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네.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을 빼내가지고 알려주고 그 피해자의 정보가 신도들 사이에 퍼져버린 거예요. 이런. 그래서 와. 이 직원은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실형을 선고를 이거 받았거든요. 시험 받아야죠. 예. 이 피해자들의 정보가 돌면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 이제 헐뜯는 것들이 시작됐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록 목사가 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네. 뭐 이 피해자들은 원래부터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던가 그런 뭐 프레임이 뒤에 있습니다. 지금 배경이 있다라던가 뭐 정말 이 피해자들을 정말 너무 괴롭게 한 거예요. 2차 피해를 준 거죠. 이게 이제 이 논리가 똑같아요. 네. 꽃뱀이다. 아, 꽃뱀이다. 그렇죠. 그리고 안티 기독교가 배후에 있다. 예를 들면 뭐 신천지 이런 데가 예. 배후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자기네들 있지. 모함하는. 교회를 공격하려 한다. 또 그 여성들은 원래부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었다. 이러면서 이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피해자들을
더 이제 네. 그 그래서 프레임을 더 목적 씌운 거죠. 자체가 네. 그러니까 아예 이 정보 피해자의 정보를 개인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불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질리게 해가지고 재판을 더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처음에 거지. 그 이걸 주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직접 빼낸 게 아니라 본인은 이제 휴직 상태에서 정보를 다루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제일 막내격이랄까 38살의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진짜 뭐 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공동체 커뮤니티 SNS 이 인터넷에 이런 올려버린 거예요. 개새끼가 다 있나 이.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피해가 크겠어요.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못됐다. 진짜 그러면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신도들이 막 그 신도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치 뭐 누가 뭐 하나 더 하듯이 막 계속 그런 조리돌림 하듯이 된 해가지고 거죠. 결국에는 피해자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2차 피해 같은 것도 이재록 목사의 양형을 정하는데 이제 참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가 받은 형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형을 그렇죠. 받은 그런 거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그 양형에 대한 이유도 꼼꼼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게 가장 행복해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아이고. 싶은 시간이 됐다.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이제 피고인은 모든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심지어 피해자를 잘 모른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 이런 양형 이유들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아예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라고요.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구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형 나오기 전에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먼저 때릴 텐데 구형보다 실형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게 가끔 종종 있는 경우가 이게 좀 가끔 있죠. 가끔, 거의 많지는 없죠. 네. 않고. 저는 거의 네. 정말 드물게 좀 정말 본 것 같은데. 드문 거예요. 왜 드무냐면 네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구형 기준이 대부분 다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양형 기준보다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예, 없고 맞아요.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뭐 이게 조금 약간 구형 기준을 낮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법원에서 봤을 때 너무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례적으로 높아집니다. 아, 이례적으로 이게 또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놀랐어요. 사실 예전에 성폭행 관련해서 네. 여러 뭐 저기 법률적으로 그동안의 판례들을 분석해 주는 분을 만났는데 네.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게 그 성폭행은요 증거가 없잖아요. 누가 CCTV를 뭐 달던지 혹은 뭐 그 뭐 남성의 뭐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뭐 흔적 네. 여러 흔적을 타액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거죠. 것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또 심지어 저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라면을 끓여줬대요 여성이. 이거는 너 좋아서 같이 한 거 아니냐? 이게 딱 결론이 나버려가지고 이거 그냥 더 할 얘기가 없어지는 아예 뭐 그냥 재판정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록이 그 사실은 그게 불려왔을 때에는 이재록에게서 말하자면 그루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재록이 뭐 자기는 뭐 성폭행을 네. 한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했지만은 네. 어쨌든 뭐 논리를 달리해 가지고 네. 아니 합의하에 맺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무슨 말인지 제가 네,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예. 근데 합의하에 했다고 해도 지금 그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거죠. 피해자들은 심신적으로 한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인정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아니 교회가 서울 시내 그 뭐 밤만 되면 고개만 돌리면 다 교회인데 왜 하필 그 교회 나가가지고 그 목사한테 네 발로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플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냥 20대 성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한다거나 목사가 말로써 제압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재판부도 사실은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20대 여성의 의사가 또 그렇게 하긴 어렵다. 또 특히나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또 능력도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럼 더더욱 믿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그냥 일반 상식적인 어떤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만민 공동교회라고 하는 맞아요. 그 공동체가 가진 그 특징 그리고 거기서 가지는 이재록의 위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거의 예수 신과 같은 그런 위치였고 본인을 완전히 우상화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놓고 판단해야지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의 더 화가 나는 것은 이제 피해자들을 뭐 이렇게 뭐 합의와의 상관계를 맺었다 이런 멘트도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나는 모른다. 네, 그랬죠. 아예 다 저질러 놓고 나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아예 다 거부해 버리는 어찌 이런 상황에 보면 놓은 그래서 거예요. 이번 재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증하는데 변호사들이랑 완전히 짰겠죠. 처음부터 예. 그냥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거 참 대책이 없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오리발을 내밀어 가지고 네. 사건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네. 그러기에는 범행이 너무 많았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상습성이 인정이 됐고 네. 또 피해자들이 피해를 굉장히 여러 번 당했는데 그냥 이게 그 당시에 피해를 당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막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본인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거죠. 과연 이게 신앙인가 아닌가?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그 고민을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도 정말 상담을 해주신 주변 사람도 잘못된 게 상담을 해주면 그거 진짜 목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피해자를 핍박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데 한몫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그런 어떤 성폭력 피해들을 직간접적으로 털어놨던 사람들 그런 것들도 증거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뭐 이제 판사의 판결이 정말 잘 내려지지 않았나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 예. 할 말이 저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아니, 뭐야? 더 이상 없습니다. 아, 예. 한 가지 아니 그 이렇게 하나 웃기실 줄 알고. 이렇게 잘 꺾는데요? 예. 아까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후배 개그우먼인 줄 알았어. 예. 잘 꺾네. 예. 아니 그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중요한 점 말씀하신 게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의 특수성을 판단했다고 했잖아요. 그 심신 상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한거 불능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그 말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정치적, 뭐 경제적, 사회적 위치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참 판사님께서 잘 판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가시죠. 예. 자, 예. 두 번째 겁니다. 피아페 비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롱 목사한테 이걸 보내고 싶습니다. 왜요? 디아페 비누로 예. 흰 눈보다 더 정결해지라고. 깨끗해져라. 이제 예, 과거의 때를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다 토로하고 또 피해자분들한테 정말 예. 그분들이 이젠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머리 숙여서 사죄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의 때를 씻는. 예. 그래서 저는 디아페 비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먹는 걸 보여줄 건가요? 아니 그냥 거품 물고 쓰시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예전에 그 조선 초기에 비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그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예. 드신 분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고 이따가 뭐 드셨군요. 드신 분이 계셨어요. 예. 업그레이드 됐다면서요? 진짜. 발효시킨 알로에와 콜라겐을 최적의 배합으로 추가해서 보습 성분은 더욱 높이고 좋은데요. 피부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네. 자, 이 세정력은 유지하면서 피부에 자극이 적고 거품도 더욱 풍성해져서 다가오는 추석 선물로 좋아요. 그렇죠. 이거 추석 선물로 가져가면 처음에 욕을 먹을 거예요. 뭐 이따위 거를 그러나 쓰면서 네. 감동을 받아요. 감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설날 때, 네. 정말 고맙다. 네.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됐다. 제가 그나마 좀 이제 얼굴 중에서 괜찮은 게 피부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피부 중에 수변 네. 뭐 여자가 봤을 때도 약간 좀 피부 깨끗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예, 그죠, 피부 그죠. 좋으시- 진짜 이 비누를 쓰면은 네. 진짜 달라집니다. 아이고 진짜 그래요. 쓰고 있어요. 저번에 하나 그렇지. 주셔가지고 예.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 그러니까 옛날 그 알뜰한 비누처럼 그렇지. 이게 팍팍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뭔지 알죠? 알뜰한 비누 단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냄새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요.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저 세수부터 샤워까지 그렇습니다. 디아페 비누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누로 머리 감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지 않죠. 목욕탕 가서도 온천 가서도 스파 가서도 그 머리 감는 용도의 조그만 샤프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걸로 머리까지 다. 그렇습니다. 얼굴에 무어가 나거나 얼굴이 하얗게 피거나 가려움이 심한 분들, 몸이 건조하다 느끼시는 분들 디아페 비누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습니다. 디아페 비누 구매 후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김용민닷컴에
알바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같이 이렇게 좋다, 훌륭하다 이런 글들만 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전에는 구매 고객이 남긴 구매 후기들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구매 후기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서 한번 그러시죠. 보세요. 예. 자, 구매 후기는 업체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의 구매 후기는 네. 좀 더 믿으셔도 돼요. 입점 계약서 안에 네. 업체가 구매 후기를 작성할 경우 네. 일단 입점 계약이 해지되고요. 와. 이제 우리 되게 김용석 본부장이 가서 예. 얼굴에 침을 뱉기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야. 같이 가서 배치만 됩니다. 저도 예. 한번 기회 한번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물론 구매 후기를 조작한다면은 네. 조작할 수 있겠지만 적발됐을 때는 바로 퇴출됩니다. 퇴출입니다. 네. 그럼 나오면서 그 회사에다 오줌을 가지고 네. 나올 수도 있게 합의가 그때도 됐어요. 좀 불러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효과적입니다. 유황이에요. 예.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맞습니다.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해서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내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좋은 건 김용민닷컴. 네. 네. 김용민닷컴에서 네. 최저가로 구매해 보시기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쇼핑 호스테이트 한번 넘겨 볼까요? 예, 어떤 네. 멘트를 좀 날려주실지. 뭐 네, 잠깐 시간을 좀 일단은 드려보죠. 여러분들 예. 비누 쓰실 때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또 특히나 멘트가 좋아. 네, 특히나 또 어, 여성분들 화장을 많이 하시고 또 여름날에는 또 자외선 많이 맞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남성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피부 보습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디아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디아페 이미 설명 많이 들었는데요. 네. 아마 이게 수제로 직접 비누를 만들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때 그렇죠. 많이 네. 쓰는 재료가 뭡니까? 어성초 많이 쓰잖아요. 네. 어성초입니다. 야, 근데 이제 예. 어성초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넣어주고 싶은데 또 많이 못 넣고 그러는데 조금 넣죠. 이 비누 몇 프로? 몇 어성초를 프로? 만들어 예, 예. 어성초가 들어갔다고 네네네. 합니다. 네. 몇 프로는 요 뒤쪽에 보시면은 예, 알 수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또 비누를 선택할 때 보습도 중요하고 세정력도 중요하지만 네네. 또 비누 향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는 비누 같은 거 이렇게 비누 거품도 많이 나야 되지만 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세수할 때. 네.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한번 봤는데 네. 향이 강하지 않아요. 너무 강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아주 좋다. 기분이 편안해진다라는 야, 그런 것 같아요. 찝어내면서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그것도 좋고요. 좋아요. 쇼호스트가 아니라 쇼호사. 쇼보사. 예. 좋아요, 좋아요. 역시 뭐 엄청 잘 파십니다.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도 무슨 수제 비누 만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수제 비누를 만들지는 않는데요. 저는 네. 이 비누를 보고 이제 제일 솔깃했던 거는 세수할 때 그리고 샴푸할 때 샤워할 때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비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전 여행을 갈 때는 샴푸 따로 챙기고 예, 세수 비누 따로 챙기고 또 샤워 젤 따로 챙기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자, 그 김용민 PD님께서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디아페 비누로 머리 감으시는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근데 거품이 되게 부드럽게 잘 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신기해서 저도 이제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누 하나면은 정말 간편하게 여행 다녀올 수 있다는. 아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형이 그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남자들 군대에서 원래 하나로 다 해결하거든요. 비누 머리에 거품 내가지고 발에다 던지잖아. 발등에다 말이야. 이걸로 다 가능합니다. 한 방에 가능합니다. 이거 머리 감고 다 하고 발에다 던져가지고 거품으로 발 닦고 이러면 아이, 뭐 좋아요. 완벽하게 아, 좋아요. 한 방에 해결되는 그런 제품이죠. 깔끔합니다. 근데 이거 엄청 잘 팔릴 것 같아요. 많이 팔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소재인 변호사님은 진짜 완전히 미인이신데 이거 소재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구매 이거 폭발할 것 같아요. 대박. 네. 대박이에요. 그 한번 저기 세수 방송 한번 해요. 한번 할까요? 네, 조만간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수재인 변호사께서 이렇게 먼저 와서 항상 메이크업을 먼저 하고 계세요. 아유, 그래서 아유, 성실의 대명사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미리 먼저 와봐 있어 보려고요. 아니 저희가 예, 새 걸 한번 보려고 내가. 단톡방이 네. 단톡방이 있는데 네네.
진짜 단톡방에 소재인 변호사님만 계속 자료를 올려주세요. 진짜 공부하라고 저한테도 올려주시고 이걸로 주제를 하자 그러면 두 분은 네. 큰 답은 없으세요. 예,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또 소재인 변호사님이 또 네. 생각이 또 바뀌셔가지고 이거 다른 의견으로 또 내면 네.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세요? 예. 자, 알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좋아요. 기아패밀리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 만한 걸 할까요? 아니면 네, 어떻게 아니 할까요? 우리 사건 하나만 더 얘기해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해보죠. 그 이번에 그 조국 뭐 이제 내정자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네. 그 산호맹 사건이 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던 사건인데 이걸 다시 좀 들고 나왔어요. 아이, 유죄가 사실은 아, 유죄가 나왔던 건데 전두환 노태우 때 시국 사건들은요. 네. 또 박정희 때 시국 사건들은 아, 그게 정상적인 수사와 정상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전제가 이렇게 깔리면 안 돼요. 막 그냥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잡아다가 그 뭐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만들고요. 또 심지어는 사법살인을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죄가 없는데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사형되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가 없어.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아주 엄혹했던 시절. 암흑의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조국 청년이 네. 뭐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역한 거 산호맹. 아니에요. 네.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북 세력 이렇게 몰아가지고. 네네. 근데 사실 산호맹은 북한하고 가까운 뭐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네네.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당시에는 안기부였죠. 안기부에서 사실상 그 산호맹의 단체에 있었던 그 행동했던 사람들을 고문하고 붙잡아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강제 자백을 만들어가지고 사건을 거의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고요. 네. 안기부에서 처음에 뭐 지금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판결문에 마치 그 당시에 산호맹이 독극물을 만들고 사제 폭탄을 만들고 폭발물을 만들고 그런 이랬다고 얘기가 하는데 있었죠. 예. 판결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한 것도 지금 거짓말이고요. 이 또 구분해야 될 게 산호맹과 사과원이라고 해서 산호맹 산하의 연구단체가 또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민주당으로 치면 민주당과 뭐 민주연구원 이런 관계인데 저기 자유한국당하고 여의도 연구원 그런 식인데 아무래도 시민사회 단체니까 그런 어떤 정당의 연구소와는 좀 다른 어떤 독립적인 독자적인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 조국 교수님은 산호맹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산하기관이었죠. 사과원이라고 한 산하연구원에서 공부를 학자였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것이고 네네. 철저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판결문에도 1심에서는 산호맹은 반국가 단체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렇죠. 사과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반국가 단체로 인정이 되었다가 항소심에서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반국가 단체로 보기엔 어렵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냥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는 것 같은데. 폭력적이지 않다. 뭐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죠. 그게 핵심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적 단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반국가 단체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웃긴 게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그 당시에 주창을 했던 것이 진짜 뭐 사회를 전복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권 자체가 군부 정권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권에 대한 어떤 독재라든가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합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연구를 했고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단체가 지금 이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그대로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회 단체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일반적인 시민사회 단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고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사건으로 만들었던 거고 네네. 그래서 그때 피해자가 대표적인 분이 은수미 시장님 그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0년 만에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 색깔 공세한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황보안이지 씨. 예, 마무리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제 오늘 이제 출근을 할 때 인사청문회를 중부회하러 기자들이 많이 좀 물어봤는데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인사청문회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사는 뭐 의혹을 증폭시켰다 뭐 이렇게 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네. 같고 이제 그 직접 이제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재인 변호사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적절할지는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든지 어느 방향이든지 과연 근데 그 나온 그 어떻게 보면은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흠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정도가 이제 너무 약한지 강한지 이건 도저히 그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으로 보기에는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구별돼서 판단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판단을 이제 다 잘 하실 것 같고 저는 조국 민정수석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저는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시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하고 상식적이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둘째 시간에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한번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던 적이 있는데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검찰청은 정부 산하 법무부의 외청이고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을 할 때는 그 검찰총장은 권력으로부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청이 받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관할하는 어떤 그 지휘 감독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정치적 권력을 검찰에 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점을 이제 국민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사로운 그런 흠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고 그 조국 수석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어떠세요? 아니 알죠. 잘 아시는구나. 조국 교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수대인 변호사님이 아주 잘 보셨는데 이분은 정무적 감각도 있으시고요.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탁월한 분이에요. 지금 뭐 이런저런 의혹들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소명이 될 겁니다. 다 해명이 될 것이다. 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10년 전이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조국 교수께서 이미 결혼하신 분이고 아내도 사랑하시고 그런데 조국 교수한테 그냥 터무니없이 거의 스토킹 비슷하게 저 그거 따라다니고 그러더니 뭐 나하고 당장 결혼하자 뭐 그러면서 뭐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막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폭력적으로 여성분이 구애를 했어요. 네네. 근데 조국 교수께서는 원리 원칙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단호하게 끊었죠.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분하고 이제 같이 가더라도 형님, 죄송합니다. 잠깐. 야 이게 장난 아니네.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너무 야 이거 사야겠다. 대박. 고생했었거든요. 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예. 속이 안 좋아서 고생했는데 이거 아까 먹고 좀 신호가 바로 왔어 진짜. 죄송합니다. 좀 말씀 드려요. 좀 머리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이거 방송 중에 라이브입니다. 예. 이거 알겠습니다. 광고 아주 제대로 하시고 계시네요. 너무 이거는 사야겠네 형님. 이거 사야겠어. 제가 형님 한 수 접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비우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은 어떤 여성분하고 같이 옆자리에 앉게 됐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 이걸 뭐 펜스리라고 보실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아주 절도 있게 그리고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분이 뭐 펜스를 그 차원이 아니라 하여간 무수히 많은 그런 좀 말하자면 함정 같은 것들이 도사릴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일들을 뭐 슬기롭게 극복해 오신 분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조국 교수님을 칭송하면 안 될 텐데 이제 뭐 제가 서울대 박사과정을 2014년부터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거의 한 2019년까지 5년 이상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 밤 늦게 그 학교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쓰던 연구실이 17동 서울대학교 법학과 이제 17동 5층에 있었는데 조국 교수님도 연구실 5층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국 교수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방을 세 보면 불이 켜져 있으면 어디가 불이 켜져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항상 밤 늦게 가면 조국 교수님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조국 교수님은 거의 대부분 다 켜져 있었어요. 아니 네. 그 조 교수의 그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됐다고 하잖아요. 인용 지수. 마다한 거지 네. 뭐 그러면은 최고의 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뭐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뭐 맨날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게 정치 뭐 SNS만 하고 공부를 연구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양쪽으로 논문도 제일 왕성하게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이게 논문이라는 평가를 양쪽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법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국내 학술지에 기고를 하고 국내 학술지에서 이제 뭐 한국지능재단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학술지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인용지수거든요. 근데 인용지수도 조국 교수님 굉장히 높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로서도 훌륭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저 청문회 때 보세요. 어떻게 이 참교육을 당하는지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국 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논리로나 뭐 또 살아온 삶의 진정성이나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시비를 걸려야 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요즘에 계속 야당에서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이런 게 스누라이프에서 조국 교수가 제일 부끄러운 동문 중 뭐 1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거를 들먹여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어떤 굉장히 소규모 그룹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마치 서울대학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동문의 의견인 거나 재학생의 의견인 것처럼 평가하기에는 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스누라이프 저는 이제 그 솔로잖아요. 되게 심심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게시판에 거기 가서 놀아요. 뭐 댓글을 달지 않지만 게시판을 보면 너무나 일배화되고 너무나 보수화되었어요. 뭐 그걸 싸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한국 컬마 회장이 유튜브를 틀어줬잖아요, 직원들한테. 네네네. 그게 난리가 났는데도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데도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글이 올라요. 버젓이. 그러면 그 글이 올라왔을 때 다른 그 게시판 유저들이 비판을 해가지고 이 글을 삭제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천수가 막 더 올라가. 물론 이제 비판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추천수가 더 높았어요. 이게 단적으로 그 스누라이프의 굉장히 조금 왜곡된 잘못된 보수화를 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걸 가지고 비판한 거죠. 그것도 있지만은 그 아이디 하루만 빌려주세요. 10,000원 드립니다. 20,000원 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아이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에서 그런 게시판의 여론을 맹신할 건 아니다. 뭐 참고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론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이 시대의 어떤 이 민심 혹은 뭐 서울대 학생들이냐면 그 학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6년에 공천을 받아서 그 국회의원 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최순실이가 공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한번 조국 수석일 때 한번 국회에 나왔는데 판판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지난 12월이었는데 완전히 나와라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웠는데 완전 판전승이었죠. 그냥 가르쳐줬죠. 네. 네. 조국 수석이 사실은 수석일 때는 민정수석의 신분 때문에 국회 출석을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면 수시로 풀려 나오거든요. 수시로 때리고 부수고 막 침뱉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분이 이제 뭐 큰 길을 걸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예전에 조국 현상을 말하다 이 책을 한번 냈어요. 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0쇄가 나갔어요. 10쇄. 야. 내가 뭐 사실 그 책이 내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낙곰수 바람 그 덕이었는데 아니 근데 와, 그 진짜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조국 교수는 일단 법무부 장관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 벌써 그때 10년 전에. 성견지명이. 네,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책의 유명세 때문에 이 보수 단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예. 한번 강연 오. 와달라. 오. 아니 저를 부르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그래도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제 책을 읽어보셨나요? 뭐 사실 제목만 봤다. 그러니까 조국의 현상을 말한다. 아. 조국의 현상을 말하다. 대한민국의 조국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니라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니라 위에 우리 조국 이겨야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전혀 모르고 그냥 온 거네요. 예, 그래서 그냥 뭐 근데 지금도 저희가 살 수 있나요?
예? 지금도 살 수가 있나요? 아, 다 팔았어요. 아, 다 팔았고. 읽어보고 싶은데요. 아니 이 집안 이제 버려. 어쨌든 굉장히 좀 저거시네. 네. 그 끈끈한 관계에 있으셨네요. 아니 예. 끈끈한 건지 보다 그냥 조국 교수 그 유명세가 있었으니까 그 유명세 네네. 갖고 책을 팔았지. 어쨌든 뭐 저는 시원하게 다녀왔습니다. 예, 어때요? 아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아, 그래요, 깔끔합니다. 소 변호사님 혹시 예. 여성분들이 그쪽으로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많죠. 직방입니다. 예, 예. 이거 직방입니다. 네. 대박이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해를 풀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자유한국당의 행태인데요. 네. 기가 막힙니다. 김현장 씨라고 이분이 부산 미문화 사건으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그쪽이다, 그쪽이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좌파 운동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미문화원의 주동자였던 이 김현장 씨를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대표 되자마자 본인의 정치적인 특보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거기로 넘어갔어? 그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찾아보니까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뭡니까? 2012년도에 백태훈 교수님, 이 백태훈 교수님은 산호맹. 그죠? 산호맹의 완전 그 대표격인가요? 대표지 대표 실질적인 어떤 주동자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멤버의 핵심이었고 98년도가 김대중 정부 때 특별 사면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미국 주립대학교인가 거기에 이제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당시 새누리당에서 외연을 확정한다고 백태훈 교수님을 2012년도에 영입 대상에 올려갖고 실제 영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아니 이런 두 분은 아니 이렇게 산호맹의 핵심 멤버들은 네. 모셔다 쓰려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비판하는 건 뭐죠? 그 비판은 맞지 않는다. 네, 너무 황당한 그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또 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조국 교수가 사법고시를 패스를 못했다. 치렀는데 네.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다. 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치르지도 않았어요. 치르지도 않았고. 예. 아니 시험 그 어려운 시험 쳐갖고 떨어졌는데 어쩌자고.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도전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전도 안 했고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거 뭐 어쩌자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법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 것이죠. 인간들 예. 논리가 뭐냐면은 뭐 사법고시 통과 못했기 때문에 실력 없는 사람을 뭐 법무부 장관 세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고 또 이제 그 저변에는 그 강경화 장관이 네. 외교부 장관인데 네. 외무고시 통과 안 했다. 아.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거는 마치 고졸인 노무현 저도 그 얘기 알고 대통령은 있습니다.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 없다. 네. 아 뭐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니다. 이 전효옥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안 바로 되는데. 예. 이게 바로 정말 그자들의 아주 저열한 인식 수준인 거예요. 아니 좋아요. 그렇게 고시 출신이 짱이라면은 우리 고시 출신 김기춘 법무부 장관 어떻습니까? 이번 시대에 우리가 너무 행복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지금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도 그렇고 네네. 조국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둘 다 사법고시를 통과를 안 했어요. 사실 사법고시 통과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은 사실 흔하지 않아요. 법학자하고 사법고시 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첫 번째 공약이 법무부의 문민화였어요. 이제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항상 검찰 출신으로 했어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검찰 출신으로 해가지고 왜 검찰 출신을 했냐면 법무부에는 국장, 과장, 요직에 검찰이 파견 나와 있어요. 그럼 그 파견 나와 있는 그 우수한 검사들을 통제해가지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했던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장관부터 검찰이 아닌 사람 꼭 법조인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 출신이나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어서 네.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이제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했고요. 그게 이제 문민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 검찰청법 44조를 보면 파견을 해가지고 겸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검찰청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검찰청법에 의해 44조에서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거꾸로 법무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검찰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거꾸로 역전돼 가지고 검찰에서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를 장악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과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검사들 자리를
필요 없는 자리는 빼자. 아니 교정국이나 인권국이나 왜 검사가 해야 되냐. 정말 인권운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 자리에 어떤 검사들을 좀 빼려고 했고요.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반발하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진행해 왔고 지금 이제 그 조국 교수님이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법개혁도 있지만 또 사실은 이게 제도적, 법제도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하나 더해서 인적 쇄신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국 교수님이 이야기한 게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좀 행사를 하고 제대로 행사를 해서 그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과거에 보면 어떤 자리는 검찰총장, 어떤 자리는 청와대,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나눠 먹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끊겠다라는 거죠. 결국 뭐 검찰 개혁이 이제 뭐 단행을 하겠다, 뭐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의 문민화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요. 예. 그 법무부 장관 문민화되면은 좋아지겠죠. 예, 그 사법고시 출신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저도 거기 답변을 드리면 사시 출신이시잖아요. 또 예, 선배님. 그 사법고시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것은 약간 고정관념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 실무가들도 사법고시를 나온 실무가들이 뭐 대법원 판례들을 많이 참고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싶을 때 참고를 하는 거는 학계에서 쓴 그런 논문들을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 논문들을 참고를 해서 또 대법원 판결들이 바뀌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래서 그 아까 그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교수님이 연구 성과가 매우 훌륭하시다고 그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학계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 어떤 다른 인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서 정말 소신 있게 어떤 정책을 펼치시는데 더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만약 조국 수석이 이번에 검찰 개혁을 단행해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룬다? 네. 단숨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조국 교수님한테 가시나요? 예. 모르죠, 그건. 그러면 조국 돈 주러 현상을 가야지. 말한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예, 이제. 예. 이 판을 지금. 예. 거기서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조국 교수가 이제 조국 수석이 됐고 조국 수석이 이제 조국 장관이 될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 겁나는 극렬하게 거예요. 예. 딴족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뭐겠어요? 위협적이니까. 그렇죠. 겁나는 거죠. 특히 예. 제일 자유한국당이 무서워하는 정치인 혹은 뭐 미래의 그 어떤 권력자로서 네. 후보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렇죠. 부산 출신의 노무현, 부산 출신의 문재인, 네. 부산 출신의 조국. 이거 그게 핵심이죠. 두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춘천 출신의 김용민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예. 천안 출신의 황현희도 뭐 전혀. 그래요? 예. 아유 왜 예, 또 예. 겸손하게 또. 그렇습니다. 고향이 어디 알겠습니다. 있어요? 저는 광주입니다. 광주. 네. 저희 경기도 광주에 젊어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예. MBC 예. 기자 이용주 기자 제가 예. 참 좋아하는 기자예요. 네. 오, 엄청 세게 맞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떻게 봤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예. 논리적으로 그 캐묻는지 정말 이용주 기자의 그 담도 대단하지만 네. 끝까지 그 품격을 잃지 않고 네. 계속 이용훈 씨한테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이용훈 씨가 화를 내잖아요. 어우. 화를 내는 거는 할 말이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진짜 이게 미쳤어. 이렇게 진짜 놀리는데, 이게 탁 치고 이거 마이크 탁 쳐버리고 네. 푹 쳐버리고 진짜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자, 사실은 예. 딱 그렇게 맞으면 아무리 뭐 기자님이라고 하시더라도 확 이렇게 올라오실 수가 있는데 그럼요. 딱 그거를 갈무리하시더라고요. 사람인데. 예. 예, 그 어떻습니까? 이영훈 예. 전 서울대 교수가 이제 했던 발언들이 있죠. 위안부 성노예나 강제 동원은 없었다. 그러니까 위안부는 사실상 자기의 의지와 선택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신 분이에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주장의 진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이제 그 교수님을 찾아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를 거부하다가 이제 그 마이크를 이렇게 탁 내리치고 그다음에 기자의 오른쪽 뺨 한테 이렇게 후려치신 걸 저도 네네.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예.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이 정 교수가 법원에다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예. 그 인터뷰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 그 인터뷰 영상은 나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법원이 그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해서 안 받아줬죠. 어제 방송에 나왔고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그 방송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헌법의 21조 2항을 보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헌법적 가치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방송을 나가지 못하게 미리 막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검열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지만 이제 허용되는 엄격한 요건이 뭐가 있냐면 진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 이정 교수는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언들이 기재된 책이죠. 네네. 그런 책을 통해서 언론의 조명과 관심을 받은 만큼 공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인물이 취재 기자를 폭행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이다. 그리고 이 폭행 영상이 이미 그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거를 방송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입을 피해 정도가 공익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폭행과 인터뷰 영상에는 객관적인 상황만 촬영됐을 뿐 허위 사실은 없다. 이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가 그 이제 이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마이크를 탁 내리치고 이용주 멈췄죠. 기자한테 네. 뺨을 때리는데 멈췄어. 닿는 순간에 진짜요? 멈췄어. 나는 무슨 그런 이거 거예요? 초사이언인 줄 알았어. 이게 돌아가는 게 멈춰가지고. 예. 그리고 맞은 뒤의 상황. 맞아요. 이 사이에 네. 큰 거의 내고 프레임 그러잖아요. 단위의 그런 그 부분이 이제 블랭크가 됐었는데 네. 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야. 이제 이영훈 교수를 만약에 이용주 기자가 그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해죄가 되나요? 폭행죄죠. 폭행죄일 거예요. 네. 아마 아마- 상해죄. 네. 네. 양안되기 때문에 또 상해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것 좀 같고요. 네. 폭행 정도. 아니 그리고 기물 파손도 있잖아요. 마이크 네, 그거 꽤 그렇죠. 비싸요. 이거 손괴죄.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꽤 비쌉니다. 예, 예. 그거 얼마 정도 받을 수 한 있습니까? 4, 50 나오잖아요. 이거. 어. 이게 형량이. 형량. 벌금 500 나오겠죠. 뭐. 아니 500은 아니고요. 네. 검찰에서 뺨 한 대에 얼마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네. 보통 50에서 10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 되죠. 뺨 한 대가? 네. 아, 너 50 주고 뺨 한 대 때려도 되나? 오늘? 아니 근데 이제 그런데 야 그러지 말고 너도 한 대 때리고 나도 한 대 때리는 걸 해가지고 새롭게 정리하자. 아, 이게 근데- 정해져 있군요. 네, 뺨이. 근데 이제 어. 이 사안을 그렇게 좀 간단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인 사인을 때린 그런 뺨 때린 게 아니라 네. 취재를 갔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오. 인물에 대해서 공적 예.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갔는데 그 언론 취재를 그냥 회피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사안 자체를 저는 검사가 판단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건처럼 그냥 단순 폭행이다 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저는 검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이 사안은 어. 무겁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진짜 정치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강하게 좀 처벌될 수 있도록. 아니, 네.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뺨을 때리다 잘못 맞으면 고막이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 처벌이 좀 중요해야 그게 되지 이제 그건 않습니까? 상해죄가 상해가 상해가 되는 되죠. 거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런 것도 잘 그러면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 말씀대로 정식 재판이 청구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조금 무죄 다툴 여지가 있으면 직권으로 이렇게 또 정치 재판이 청구되는 그런 경우도 경우가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검사가 이건 약식명령 청구할 게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정치 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형사 얘기고 네. 민사에서는 뺨 한 대가 얼마입니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50만 원, 100만 원. 민사도요? 네, 그래요? 그리고 비슷해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병원비, 치료비가 있고 정신적 손해가 있겠죠. 정신적 피해. 얼굴에 침 뱉은 건 어떻습니까? 모욕죄잖아요. 그거. 그 네, 모욕죄는? 모욕이 되겠죠. 아 그거는 폭행이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폭행이 되겠네요. 근데 모욕이 침이 무슨 뭐- 침 뱉는 게 뭐 말이 아니니까 어떤 네. 표현이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침에 감기 걸린 사람이 침에 되게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잖아요. 그 상해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드래곤볼의 데브라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지금 돌로 돼가지고 히드라도 아니고. 예. 돌로 딱 얼어가지고. 예. 자 근데 네. 김성재 씨 그거 살고 정말 싶다. 다른 그거 하고 싶다. 예. 그건 가처분 신청,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죠. 받아들여졌어요. 아마 그거는 그분이 개인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아니 근데 그 게 여성분의 아닐까 싶어요. 그 아버지가 네. 뭐 유명 로펌의 아. 뭐 변호사라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저는 확인되지 근데 네, 언론이 그 대중의 관심사고요. 아직도 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 취재한 것을 방송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어떤 논리가 그건 또 적용이 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라서? 아니 저는 그 사건을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여성분이 일반 개인이고 그다음에 아마 재판부가 법원의 판결이 훼손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도도 있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라는 그러니까 게 그 법원의 무죄 판결을 내린 기존의, 사건인데 예, 기존의 판결. 근데 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판결이 방송을 보면서 저건 무죄가 아니란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무죄가 아니라고 그거는 이제 가처분 재판부에서 이 가처분을 인용할지 인용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에서 어떤 게 더 무거운지를 봐야 돼요. 근데 아마 그 가처분 재판부에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 무죄 판결 기록이나
뭐 원피고 변호사들이 낸 기록들을 아마 다 읽어봤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방송을 했을 때 얻어지는 공익보다 방송을 했을 때 이 여성분이 받는 침해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여성분이 받는 침해가 더 크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본 게 예, 예. 저도 왜냐면은 앞서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이분은 그 사인 공인이라고 보기엔 사인이고 대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199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그리고 치열하게 검증이 이루어졌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뭐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다가 뒤집어. 나중에 뒤집혀져가지고 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재판 한 3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동안 충분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뭐 다시 재조명한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과정, 재판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볼 만한 정도가 아니다. 만약에 그 법원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심리한 것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네. 새로운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다시 가져오거나 뭔가 조금 확고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게 지금 20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한 것을 충분하게 심리한 것을 다시 보기에는 들여다보기에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이런 어떤 지금 피해 그 여성의 인권을 조금 침해할 명예나 이런 것들 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방송 이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준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좀 받아들여져서. 아니, 전 너무 이례적인 데다가 예, 예. 이 공공의 관심사고 한데 그렇죠. 이게 왜 가처분이 인용됐을까? 난 좀 너무 의아했어요. 지금도 아직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상우 형이 그 김광석 씨 영화 만들면서 네. 그 와이프도 일반인 아닙니까? 그 양반이 무슨 공인도 아니고 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영화는 또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을 할 때에 이게 형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침해되는 그 취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침해되는 사적 이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실 그거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라라고 허가를 하면서 대신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을 알 수 없게 이니셜로 특정을 하고 사진이랑 이런 것들 나오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네. 만약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뭐 1,000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단서 조항조차 달지 않고 아예 조금 기각했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SBS가 공익적인 매체가 아니다. 사익적인 매체다. 니네 못 믿겠다. 약간 네, 이런 뭐 거 그런 같아요. 맥락으로 그러게 보겠죠. 그건 뭐 알아서들 받아들이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이야기 보니까 한참 달렸네요. 너무 알찼어요.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는 예. 100만 불짜리 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소재인 변호사님의 이게 날이 갈수록 이게 뭐죠?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나중에는 정해가는 이제 모습. 아나운서들 저 찜쪄 먹겠어요. 아니 지금 댓글에 아나운서 나오셨다고 변호사님 안 나오셨다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방송 섭외 엄청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 변호사님. 예. 출연료를 한 9대 1 정도. 그는 가지시고 형님. 김용민. 우리가 군가? 어떻게? 아니지.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저 기획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시사기획사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피아 지방법원 또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현